옥상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학생들이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3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서열 1위라 불리던 강태호가 저 촌놈을 박살낼 거라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복도에서 내기까지 걸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태호 형이 몇 대 만에 끝낼지 누가 맞추나 1,000원씩 걸자고요. 그런데 지금 옥상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건 태호였습니다.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인 채 얼굴은 시뻘겋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건지 킁킁거리는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권투학원 3년 경력은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제압당한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교복 소매를 걷어올린 그 학생은 거친 숨 한 번 쉬지 않고 태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마치 아침 산책을 하다 잠깐 멈춘 사람처럼 너무나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3분, 고작 3분이었습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 옆에 붙어 다니던 패거리 4명은 이미 구석으로 물러나 벽에 등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온 학교를 쥐고 흔들던 그들이 지금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 학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새끼, 전학생 아니야. 그 촌놈! 말도 안 돼! 맨날 고개 숙이고 맞고만 다니던 애가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소문은 이미 교실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은 태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팔을 빼려고 발버둥 쳤지만 전학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았다는 듯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태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대체 저 눈은 뭘까? 저건 이제 막 싸움에서 이긴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흥분도 분노도 쾌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야 누군가 깨달았습니다. 저 전학생은 처음부터 참고 있었던 거라고, 일부러 맞아준 거라고, 그리고 오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참을성이 끝난 것이라고. 야, 쟤 대체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4월의 바람만이 옥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2주 전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한 소년이 낡은 가방을 메고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복은 어딘가 맞지 않는 듯 어색했고 머리카락은 시골 이발소에서 자른 티가 역력했습니다. 구겨진 전학 서류를 손에 쥔 채 소년은 한참 동안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민준. 외갓집이 있는 이 도시로 막전학을 온 참이었습니다. 오전 6시에 출발한 시외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민주는 학교 건물의 높이에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시골 학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아, 여기선 절대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 내 아버지랑 약속했잖아. 기억하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가방 끈을 다시 한번 고쳐 잡고 민주는 학교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얼굴,
촌스러운 교복, 어딘가 맞지 않는 걸음걸이. 이미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민주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학년 3반 교실. 담임 선생님이 민준을 데리고 들어섰을 때 교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눈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야, 쟤 봐. 교복 왜 저래? 촌에서 왔나? 머리 좀 봐. 민주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칠판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분필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민준. 삐뚤빼뚤한 글씨가 칠판에 남았습니다. 자, 인사해보렴. 담임 선생님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간 교실 한쪽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준의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시골 사투리가 섞인 어딘가 느릿느릿한 억양. 도시 아이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웃음거리였습니다. 야, 제 말투 들어봐. 완전 시골 촌놈이네. 킥킥거리는 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헛기침을 했지만 웃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지정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맨 뒷줄. 아무도 앉고 싶어 하지 않는 구석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민주는 가방에서 낡은 필통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안녕. 나는 서연이야. 고개를 돌리자 단발머리의 여학생이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유일하게 웃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존댓말 안 해도 돼. 우리 동갑이잖아.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학생 몇 명이 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태호 형 온다. 그 한마디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덩치 큰 남학생이었습니다. 교복 셔츠 단추를 2개나 풀어 헤치고 머리는 일부러 흐트러뜨린 듯한 스타일. 그 뒤로 4명의 학생이 졸졸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태호. 이 학교 서열 1위라 불리는 학생이었습니다. 태호는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창가 맨 뒷줄에 앉은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너 새로운 애지? 민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슬쩍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가 민준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불쾌하게 느껴졌지만 민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왔다며? 어디서 왔어? 강원도요. 강원도? 거기 소나 키우는 데 아니야? 태호 뒤에 선 패거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 대답 안 해? 선배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태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태호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태호가 민준의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야, 귀 안 들려? 선배가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그 순간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네, 소도 키웁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비꼬는 건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패거리 중 하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형, 쟤 완전 바보 아니야? 진짜 소 키운대. 태호는 잠시 민준을 노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촌놈 주제에 재밌네. 태호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볍게 친 것 같았지만 나름 힘이 실린 손길이었습니다.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민준아. 그 말투가 영 불길했습니다. 태호는 킬킬거리며 교실을 나갔고 패거리들이 줄줄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교실에 다시 웅성거림이 돌아왔습니다. 야, 쟤 끝났다. 태호 형 눈에 찍혔네. 불쌍해. 앞으로 맨날 빵 셔틀이겠다. 속삭임들이 민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은 서연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아, 괜찮아. 서연은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한 일도 겪어본 사람 같았습니다. 방과 후 민주는 홀로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정문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호의 패거리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잠깐만. 민준은 멈춰섰습니다. 2명이 다가와 양옆을 막았습니다. 형이 전화래. 내일부터 아침마다 빵이랑 우유 사와. 알았지? 민준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패거리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반항도 거부도 없는 순순한 대답. 완전히 호구라고 확신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까불면 죽는다. 알지? 네. 그들은 킥킥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아. 약속했잖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등굣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지갑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달 용돈으로 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빵 2개와 우유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서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 앞에서 패거리 1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왔네. 이리 줘. 민주는 말없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패거리는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주는 고개만 끄덕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아까 그거. 아, 그냥 부탁받은 거야. 별거 아니야. 민주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태호 패거리에게 부탁받는다는 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빵과 우유를 사오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태호 일행의 도시락 심부름을 했습니다. 매점이 붐빌 때면 줄을 대신 서야 했고, 체육 시간이 끝나면 그들의 운동복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교복 주머니에 있던 용돈은 일주일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야, 민준. 돈 좀 있어? 어느 날 쉬는 시간, 태호가 직접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없어? 진짜?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용돈을 다 써서요. 순간 태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식 웃더니 민준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촌놈이 돈이 없긴 뭐가 없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갑 내놔봐.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태호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야, 진짜 없네? 네. 촌놈 주제에 돈 관리도 못하냐? 태호는 빈 지갑을 민준의 가슴에 툭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귀찮다는 듯 손을 털며 돌아섰습니다. 에휴, 쓸모없네. 다음 주에는 용돈 타와. 알았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반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민준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태호에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방과 후 청소 시간. 민준은 혼자 교실을 쓸고 있었습니다. 원래 청소 당번이 아니었지만 태호 패거리가 시켜서 대신하는 중이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던 민준은 교실 뒤쪽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태호와 패거리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야, 청소 잘하네. 태호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빗자루를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민준아. 너 요새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이에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태호가 민준의 앞에 섰습니다. 한 뼘은 더 커 보이는 체격이 위압감을 줬습니다. 태호가 민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야, 선배한테 맞으면서도 이렇게 뻔히 쳐다보는 놈은 처음이야. 무섭지도 않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고요한 눈. 태호는 그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야, 눈 깔아. 민준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태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굴어야지. 태호가 민준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패거리 중 하나가 발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야, 일어나. 청소마저 해. 태호는 바닥에 쓰러진 민준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털지도 않고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야, 재미없네. 반항이라도 좀 하지. 태호는 실망한 듯 혀를 찼습니다. 패거리를 이끌고 교실을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민준은 한참 동안 빗자루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아직도 청소. 괜찮아?
서연은 민준의 상태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교복에 묻은 먼지, 붉어진 눈, 굳은 표정.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괜찮아. 민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안타까운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선생님한테 말해. 아니면 괜찮다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화낸 거 아니야. 그냥 아니야, 내가 미안해. 괜히 참견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 하나를 들어 민준 옆에 섰습니다. 같이 하자. 빨리 끝내고 가. 민준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유일한 사람. 어쩌면 그래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괜히 휘말리면 서연도 표적이 될 테니까요. 서연아, 너는 나랑 별로 안 어울리는 게 싫어. 나 원래 고집세거든. 서연은 웃으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학교를 나선 민준은 인적 없는 골목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참아. 아버지랑 약속했잖아. 민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먼저 손 떼면 다 끝이야. 다 끝난다고.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민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풀고 다시 쥐고 또다시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민준은 계속 참았습니다. 빵 셔틀, 도시락 심부름, 청소대리, 가끔씩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반 아이들은 민준을 완전한 호구로 봤습니다. 태호 패거리는 더욱 거리낌 없이 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준이 밤마다 할머니 집 마당에서 홀로 무언가를 연습하고 있다는 걸,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눈빛이 태호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을 아는 건 오직 밤하늘의 별들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전학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교실은 평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준은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 민준은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호와 패거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태호의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이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패거리 중 하나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형, 오늘 권투학원에서 또 깨졌다며? 닥쳐. 태호가 짜증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둘러보다가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화풀이 대상을 찾은 눈빛이었습니다. 야, 민준. 민준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뭐 먹어? 맛있겠다. 태호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하나씩 젓가락으로 집어 맛을 봤습니다. 이건 뭐야? 촌놈 반찬이라 그런지 좀 투박하네. 패거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락을 뺏겨도 모욕을 당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그 무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뭘 봐? 밥 먹으면서 쳐다보지 마. 기분 나쁘게. 태호는 도시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도시락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싸준 반찬들이 교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왜 대답을 안 해? 벙어리야? 태호가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서연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교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속삭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쟤 미쳤어? 태호 형한테 대드네.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너 남자친구야? 아니,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도시락까지 버리면 어떡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 요즘 여자애들 무섭네.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남의 일이 아니야. 같은 반이잖아.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실에서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애가.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태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서연이 움찔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태호는 코웃음을 치며 서연의 책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책상이 옆으로 밀리며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필통과 교과서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무서워?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었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뒤에 있던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어. 내 남자친구가 찐따라서 그런 거 아냐? 패거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태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너도 한마디 하고 싶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알아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무기력하고 체념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도 그걸 느꼈는지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민준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야, 뭘 봐. 눈깔 어디 굴려? 민준은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뿌리 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 새끼? 태호가 이번에는 더 세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을 미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온몸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만, 딱 한 대만 치면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풀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민주는 태호를 무시하고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흩어진 서연의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민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나를 무시해? 태호가 민준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교실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서 나랑 눈 마주쳐봐.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교복에 먼지가 잔뜩 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의 물건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태호는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그건 맞는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 찐따 새끼가. 태호가 다시 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종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 복도에서 선생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발, 운 좋은 줄 알아. 태호는 욕을 내뱉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패거리들이 줄줄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교실에 다시 소란이 돌아왔습니다. 야, 민준재 진짜 찐따 아니야? 맞아. 여자가 맞는데 가만히 있네. 서연이가 불쌍하다. 저런 애 편들다가 수군거림이 민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괜히. 아니, 나 때문이야.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민준아, 괜찮아. 나 괜찮아. 민준은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을 주워 담았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들어준 반찬들.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된 음식들. 민주는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방과 후 민주는 학교 뒤편 인적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벽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벽에 주먹 자국이 남았습니다. 왜 참아야 해? 왜?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나 못 참겠어. 진짜 못 참겠다고.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대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아버지와의 약속, 할머니의 당부, 그리고 언젠가 다시 열고 싶은 그 도장.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걸. 한참을 울고 나서 민주는 피 묻은 주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민준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태호는 민준을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실에서 있었던 일,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던 민준의 몸, 그리고 그 눈빛, 태호는 그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느낌, 그건 맞는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권투 학원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샌드백을 치다가 문득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발, 촌놈 주제에. 태호는 중얼거리며 샌드백을 더 세게 쳤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방과 후 태호는 패거리를 이끌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 태호가 부르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요즘 재밌게 지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서연을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너네 둘이 사귀어? 찐따끼리 잘 어울리네. 패거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 야, 서연아. 너 왜 이런 찐따랑 어울려? 수준 떨어지게. 그건 내 자유야.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대드는 거였습니다. 저번에 혼났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야, 너 진짜 버릇이 없네. 태호가 서연의 책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책상이 옆으로 밀리며 서연의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서연이 아픔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야. 아파? 미안,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패거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책상 사이를 빠져나와 태호 앞에 섰습니다. 태호보다 한 뼘은 작은 체격.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됐어. 나한테 하면 돼. 서연이는 건드리지 마. 태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던 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드디어 말을 하네. 야, 감동이다. 여자 지키려고? 그냥 관계없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해? 부탁이야. 부탁? 찐따가 부탁을 해? 태호가 민준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이번에도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번처럼 벽을 미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패거리들 앞에서 이 촌놈을 밀지도 못하다니. 권투 3년을 배운 자신이. 야, 이 새끼가. 태호는 이번에 양손으로 민준을 밀었습니다. 민준이 한 발짝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됐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그 말투에 열이 뻗쳤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맞고 싶어? 안 맞고 싶어? 그럼 꺼져. 무릎 꿇고 빌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또 그 눈빛이었습니다. 태호를 올려다보면서도 마치 내려다보는 것 같은. 태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나 권투 3년 했어. 너 같은 촌놈은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어. 민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남자면 제대로 붙어보자. 옥상으로 와.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옥상. 그곳은 이 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선생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 태호가 지금까지 수많은 애들을 굴복시킨 곳이었습니다. 3분만 버텨봐. 3분. 그거 하나 못하면 앞으로 매일 무릎 꿇고 다녀야 할 거야. 태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패거리들이 따라갔습니다. 교실에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야, 쟤 끝났다. 태호 형이 옥상으로 부르면 죽는 거야. 3분?
1분도 못 버틸걸. 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가지마. 선생님한테 말해. 민준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태호는 진짜 권투 배웠어. 위험해. 알아. 민준은 서연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교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아. 서연의 외침에도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축 처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민준은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를수록 그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옥상 문 앞에 섰을 때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무술은 사람을 해치라고 배우는 게 아니야. 지킬 사람이 있을 때 그때만 쓰는 거다. 지킬 사람. 민준은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책상에 부딪혀 아파하던 모습, 자신을 걱정하던 눈. 미안해요, 아버지. 오늘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옥상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옥상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호와 패거리 4명,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올라온 구경꾼들이 10여 명. 모두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가운데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근육질의 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권투학원에서 만들어진 몸이었습니다. 왔네. 도망칠 줄 알았는데.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쟤 진짜 왔네. 미쳤나? 태호 형한테 어떻게 이겨? 1분도 안 걸릴 듯. 민준은 태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약 3미터. 태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야, 촌놈.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지금 무릎 꿇고 빌면 봐줄게. 민준은 대답 대신 천천히 교복 상의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 둘, 셋. 상의를 벗어 옆에 두었습니다. 그 순간 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몸. 그건 평범한 고등학생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련된 근육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어깨, 팔, 복부, 모든 근육이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의 표정에도 살짝 동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 헬스라도 했어? 그래도 소용없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세를 잡았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양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무게 중심이 낮아졌습니다. 그건 아무렇게나 만든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몸에 새긴 자세였습니다. 태호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뭐야, 그 자세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보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무기력하고 체념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압도적 눈. 마치 수백 번의 싸움을 겪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눈빛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뭔지 모를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뭐야?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패거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그리고 민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태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권투 3년의 경력이 담긴 오른쪽 스트레이트.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학원에서 칭찬받던 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먹에 맞고 쓰러지지 않은 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습니다. 주먹이 코앞까지 왔을 때 민준의 상체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간 주먹. 태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당황한 태호가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권투 학원에서 배운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마치 물처럼 움직였습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모든 주먹을 피했습니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서 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데 전학생은 여유롭게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 같았습니다. 야, 저거 뭐야? 피하는 거 봐. 저게 가능해?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는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표정, 똑같은 호흡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태호가 분노에 차서 크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온 힘을 실은 일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잡았다기보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태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쿵. 태호의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주먹을 날렸는데 어떻게 자신이 바닥에 누워 있는 건지 태호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 태호 위로 올라탔습니다. 무릎으로 태호의 몸을 눌렀습니다. 태호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팔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태호는 발버둥 쳤지만 민준의 기술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옥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2분. 싸움이 시작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서열 1위, 권투 3년의 강태호가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2주 동안 맞고만 다니던 전학생이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말.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패거리 4명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이를 악물고 힘을 썼습니다. 팔을 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목을 살짝 돌렸습니다. 으악! 태호의 비명이 옥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팔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파? 빼고 싶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손목을 조금 더 돌리자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프다고. 그럼 가만히 있어. 민준은 손목 각도를 살짝 풀었습니다. 고통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걸. 너, 뭐야? 대체 뭐냐고.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3분. 태호가 말한 3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버틴 건 태호가 아니라 민준이었습니다. 아니, 민준은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옥상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뒤늦게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저거, 태호 형이 지고 있어?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옥상 곳곳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분 버텨보라고 했지. 근데 난 형이 3분 버틴 줄 알았어. 그 말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치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시발. 나. 사과해. 뭐? 태호가 항복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패거리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구경꾼들은 휴대폰으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태호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누운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팔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벗어둔 교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경꾼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지나갈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옥상 문 앞에서 민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돌아보았습니다. 형, 권투 3년이라고 했지? 근데 진짜 싸움은 그렇게 안 배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민주는 옥상을 나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옥상이 터져나갈 듯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 방금 그거 봤어? 미친, 태호 형이 3분도 안 돼서. 쟤 대체 뭐야? 전학생 아니었어? 그 촌놈이. 말도 안 돼. 휴대폰 영상은 이미 단톡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단톡, 3학년 단톡, 동아리 단톡. 순식간에 영상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누운 태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패거리들이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태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꺼져. 태호는 벽에 기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해서 우는 건지 창피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년. 권투 3년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3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뭐야? 쟤 대체 뭐냐고.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계단을 내려가던 민주는 3층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민준의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옥상에서 난리가 났다고. 괜찮아.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상처가 없었습니다. 교복도 깨끗했습니다. 근데 태호는? 싸웠어? 민준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응. 근데 이제 괴롭히지 않을 거야. 걱정 마.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니,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대체 무슨...
서연이 뭔가 물으려는 순간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옆을 지나가던 여학생이 휴대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봐. 옥상에서 태호 형이 전학생한테 줬대. 뭐? 거짓말. 진짜야. 영상 있어. 서연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좀 복잡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리고 민준은 서연 옆을 지나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민준의 저런 걸음걸이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그날 이후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 학교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옥상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건 방과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2학년 단톡에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전 학년으로 퍼졌습니다. 영상을 본 모든 학생들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영상 속에서 태호는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전학생은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태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권투 3년의 태호가 고작 몇 초 만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 전학생 뭐야? 촌에서 왔다며? 시골에서 뭐 배운 거야? 움직임 봐. 저거 그냥 싸움 아닌데? 그중 한 명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거 주짓수 아니야? 기술이 완전 주짓수인데. 그 댓글을 본 태호 패거리 중 한 명, 민수가 무언가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 잠깐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민준의 기술이 낯익었습니다. 던지기, 누르기, 관절 꺾기. 분명 어디선가 본 동작이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주짓수 김민준.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거. 화면에는 수년 전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청소년 주짓수 전국대회 최연소 챔피언 탄생. 기사 속 사진에는 금메달을 목에 건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어리지만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원도 소재 도장 출신 김민준 군, 중등부 챔피언 등극. 아버지가 운영하는 도장에서 6살 때부터 수련. 주짓수 신동으로 불리며. 민수는 급히 단톡방에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야, 이거 봐. 전학생 정체. 단톡방이 터졌습니다. 뭐? 전국대회 챔피언? 미친, 6살 때부터 배웠대. 시골 촌놈 아니었어? 아니 그럼 왜 맨날 맞고 다닌 거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대회 챔피언이 왜 일진한테 빵 셔틀을 했는지, 왜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민준이 등교하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것만으로도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저 애야? 전국대회 챔피언이래. 실물 처음 보는데 진짜 평범해 보이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민준을 무시하거나 비웃던 아이들이 슬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모두가 민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너 휴대폰 안 봤어? 아니 왜? 단톡방에서 난리야. 내 기사가 돌아다녀. 민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복잡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민준아, 왜 말 안 했어? 전국대회 챔피언이라면서. 서연의 눈에 궁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었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 조용히? 그런데 왜 태호한테 맞으면서 서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며 체육 선생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김민준 학생? 체육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민준을 찾더니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준은 일어나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교실에 남은 학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야, 민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옥상에서 싸웠으니까 징계 받으려나? 복도를 걸으며 체육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영상 봤어. 옥상에서 있었던 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봤어. 청소년 주짓수 전국대회 챔피언. 그게 너 맞지? 네. 김도연 관장의 아들. 민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선생님도 멈춰서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격투기 쪽에 관심이 많았어. 김도연 관장님, 그 바닥에서 유명한 분이셨지. 청소년 주짓수 보급에 힘쓰신 분.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관장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아. 그 후로 도장이 문을 닫았다고. 네. 근데 이해가 안 돼. 너 정도 실력이면 태호 같은 애는 상대도 안 될 텐데. 왜 2주 동안 당하고만 있었어? 민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랑 약속했어요. 약속? 절대 먼저 손대지 말라고. 무술은 사람을 해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요. 먼저 손 떼면 다시는 도장 문 못 연다고. 나중에 다시 도장 열고 싶으면 절대 먼저 싸움 걸지 말라고.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참았구나. 네. 근데 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친구가 다칠 것 같아서.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 마. 징계 같은 건 없을 거야. 어제 일은 태호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내가 방어한 거니까. 영상에 다 찍혀 있더라. 민준은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민준. 선생님이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라면 어제 내가 한 행동을 뭐라 하지 않으셨을 거야. 지킬 사람을 지킨 거잖아. 그게 무술을 배우는 진짜 이유 아니겠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교무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도 민준의 기사를 검색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 전국대회 챔피언이었어? 어린 나이에 대단하네. 근데 왜 여기로 전학 온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 집으로 왔다더라. 선생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 괴롭힘 당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개입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태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놨습니다. 단톡방에 자신이 지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3년. 권투를 3년이나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3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시발. 태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욕을 내뱉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민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 차갑고 압도적인 눈. 처음 느껴본 감각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건지 태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괴롭혔던 애들도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봤을 거라는 걸. 무섭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눈으로. 태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 집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 마을.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샌드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도장을 정리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는 민준 옆에 앉아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알아.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화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치지 않았다며? 네. 상대 아이도 크게 안 다쳤고? 네. 저는 때리진 않았어요. 그냥 제압만 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민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지킬 사람이 있으면 지키라고. 그게 무술 배우는 이유라고. 민준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어릴 때는 참 말썽꾸러기였어. 싸움도 많이 했고. 그러다 무술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지. 아버지가요? 그래.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대.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도장 열고 나서는 제자들한테 항상 그 말부터 가르쳤어. 민주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도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아버지. 엄하지만 따뜻했던 아버지. 항상 웃으며 민준의 기술을 봐주던 아버지.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참았는지 할머니는 알아. 아버지랑 한 약속 때문이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 말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했던 거지? 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 사고 후 몸이 급격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며칠 못 버틸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부탁할 게 있어.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든 절대 먼저 손대지 마라. 네. 내가 배운 건 사람을 해치려고 배운 게 아니야. 지킬 사람이 있을 때 그때만 쓰는 거야. 알겠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도장 다시 열어라. 아버지. 아버지가 하던 거 내가 이어받아. 아이들한테 무술 가르쳐주고 진짜 강함이 뭔지 알려줘.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민준아. 도장 열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절대 먼저 싸움 걸면 안 돼. 누가 뭐라 해도 맞아도 먼저 손 떼면 안 돼. 그 순간 내가 배운 건 무술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지킬 사람이 있을 때만 써. 그 전까진 참아. 참을 수 있는 게 진짜 강한 거야. 알겠지? 네. 약속할게요, 아버지. 그 다음 날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도장을 정리하고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당에 앉아 그때를 떠올리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약속 지켰어요. 2주 동안 맞으면서도 참았어요. 먼저 손 안 댔어요. 알아, 민준아. 알아. 근데 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친구가 다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약속 어긴 것 같아서. 할머니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넌 약속 안 어겼어. 네. 내 아버지가 뭘 했어? 지킬 사람이 있을 때 쓰라고 했잖아. 넌 친구를 지킨 거야. 그게 내 아버지가 가르친 무술이야. 민주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로움, 서러움, 그리움. 모든 감정이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도장 다시 열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처럼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진짜 강한 게 뭔지, 무술이 왜 필요한지, 그거 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열심히 할게요. 약속 지킬게요. 민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아, 민준아. 아까 내 친구라는 애한테서 전화 왔었어. 친구요? 서연이요? 응, 서연이라고 했나? 내일 학교 앞에서 보자고 하더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에게 제대로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왜 참았는지, 왜 어제는 나섰는지. 할머니, 저 내일 일찍 나갈게요. 그래, 알았다. 근데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참지 마. 힘들면 말해. 할머니가 있잖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네, 할머니. 고마워요.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그 한마디에 민준은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가 다시 학교에 나온 건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태호가 자퇴한다더라, 전학간다더라,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하지만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그저 집에 틀어박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교문을 들어서는 태호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벽 쪽으로 붙어 다녔습니다. 예전처럼 한가운데를 활보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야, 태호 왔다.
완전 달라졌네. 저게 태호 맞아?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태호는 그 시선들을 피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패거리들이 다가왔습니다. 형, 괜찮아? 연락도 안 받고. 됐어. 태호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패거리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다가 흩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태호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들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시비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패거리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힘을 잃은 우두머리 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힘으로 사람들을 붙잡아뒀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태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의 현장, 자신이 무너졌던 곳. 태호는 콘크리트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3분도 안 되어졌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약한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고 그걸 강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3분도 못 버텼으면서 바보 같았네. 태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태호는 움찔했습니다. 민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 안 먹어? 내가 왜 신경 써? 그냥 요즘 혼자 다니길래. 민준은 태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민준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응. 그날 내가 나를 봐준 거 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팔 부러지는 건 기본이고. 근데 넌 안 그랬잖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때려도 됐잖아. 왜 안 때렸어?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무술은 사람 해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형은 나한테 진짜 상처 준 적 없어. 빵 셔틀, 심부름 그런 거. 짜증났지만 견딜 수 있었어. 민주는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내 친구 건드린 건 용서 못했어. 그래서 나선 거야.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자신이 괴롭혔던 여학생, 그 애를 지키려고 민준이 나섰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미안. 태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 미안하다고. 그 여자애한테도 너한테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 진짜 쓰레기였어. 약한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고 그게 강한 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난 그냥 겁쟁이였어. 민주는 말없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권투 3년 배웠다고 까불었는데 진짜 강한 게 뭔지 몰랐어. 내가 보여줬어. 진짜 강한 건 참을 줄 아는 거더라. 민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참는 게 쉽진 않았어. 솔직히 형 한 대 치고 싶었던 적 많아. 진짜? 응. 근데 아버지랑 약속해서 참았어. 태호는 콧물을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허세도 비웃음도 아닌
진짜 웃음. 야, 근데 그 기술 뭐야? 3분도 안 돼서 나 잡던데. 주짓수? 주짓수? 그거 어디서 배워? 아버지한테 배웠어. 어릴 때부터.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야, 나도 배울 수 있어? 민주는 놀란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제대로 된 거 배워보고 싶어. 권투 학원에서는 맨날 샌드백만 치잖아. 진짜 싸움은 그렇게 안 배운다고 했잖아, 너.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도장 열면 그때 와. 도장? 내가? 응. 아버지 도장 다시 열 거야. 아직 멀었지만 태호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방과 후 민주는 학교 앞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오늘 옥상에서 태호랑 얘기했다며? 괜찮아? 응. 사과받았어. 진짜? 태호가? 서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많이 달라졌더라. 형도 힘들었나 봐.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넌 진짜 착하다. 그렇게 당하고도 용서하고. 착한 건 아니야. 그냥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잖아. 민주는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갑자기 그냥 친구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거리. 민주는 문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민주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왜? 할머니, 저 오늘 친구랑 밥 먹고 갈게요. 그래, 알았다. 늦지 마. 네. 그리고 할머니. 민주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잘 지내렴. 전화를 끄는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도 저렇게 아름다울까 생각했습니다. 뭐해? 가자. 서연이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